이런 경우는 초일 산입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차이가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네. 최근에 제가 상담 하나 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고 네. 잔금까지 다 받은 상황이었는데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기간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뭐 네. 1년, 2년 또는 네. 3년 내 처분을 기존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 판단이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 안타깝게도 비과세를 못 받고 세금이 한 3억 정도 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이게 실제로 세법 규정을 전혀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그분은 이제 네. 3년 내에 처분하시면 되는 조건이었는데 그랬구나. 그 네. 3년이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했던 게 사실 잘못 판단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무사님 말씀 주어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뭐 비과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기간 계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1년, 뭐 2년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달력 일자로 뭐 몇 월 며칠까지가 이게 1년이다 이렇게 할 때는 네.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또 부동산 우리 중개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네.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좀 헷갈린다. 하루 차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손이 떨린다 뭐 이러신 분들 계신데 네, 그나마 이제 저희한테 먼저 물어보고 네. 이렇게 계약서 쓰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네네. 그냥 뭐 본인 판단해가지고 네. 했다가 지금 이제 의뢰인께서는 좀 당하신 거거든요. 뭐 어떡할 거예요? 네. 뭐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런 우리 기간 계산할 때 정확히 이제 뭐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1년, 2년, 3년 이런 것들이 우리 달력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언제가 정확히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사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또 알고 보면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런 네. 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은 네. 국세기본법 제4조에 나와 있어요. 네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네. 이 법 또는 그 세법의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을 따르되 세법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게 우선한다는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민법을 좀 봐야겠네요. 일단. 네. 민법에서는 네네. 민법 제 157조 네. 기간의 기산점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기간을 일, 네. 주, 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초일 불산입이란 말이죠? 그쵸. 기간 계산할 때. 네.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양쪽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의 규정을 취하고 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예를 들어서 한번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이 있을 때 취득을 하고 그 다음 1년 뒤에 이제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에 그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그 계산을 할 때 두 번째 주택을 예를 들어서 뭐 2021년 10월 1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언제가 이제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그러면 2022년 네. 10월 15일이 1년이 된 날이죠. 그때 이제 그게 1년 이내니까 네. 그날까지가 이제 팔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날까지 네. 이제 법에서는 양도일은 등기 접수일 또는 네. 잔금일 둘 중에 그렇죠.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날짜가 15일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일까지 유효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혹시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제 혹은 뭐 급해서 14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법상은 15일이 맞는 거죠. 네. 요 규정은 민법에 따라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가 되겠고.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이런 기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세기본법 제4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세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네.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 규정을 따르게끔 돼 있잖아요. 네네. 그 대표적인 게 네. 우리 양도소득세법에서는 뭐 보유기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보유기간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네. 그리고 세율 판단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자산의 보유 기간은 네.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유기간 자체는 취득한 순간부터 네. 카운팅 한다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취득한 날은 네. 이제 내가 이제 잔금을 내거나 네. 아니면 등기 접수를 네, 한 날. 네. 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민법상으로는 초일 불산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경우는 초일 산입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차이가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약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뭐 오늘 2021년 네. 10월 15일 날 네. 취득을 했다. 네네.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유 기간이 언제까지 해야지만 네. 2년을 채우게 되냐? 네. 언제가 되죠? 이건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2년 후라고 한다면 2023년 10월 15일이 아니고 14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초일이 포함된 거니까. 네네. 그렇게 2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년이라고 하도 이제 만 1년 계산하시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뭐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서 쭉 그 보유 연마다 또 네. 거주 연마다 쭉 이제 달라지는데 네. 그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도 마찬가지로 초일을 산입해서 네. 계산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차이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네. 뭐 해당이 안 되면 상관없지만 해당이 되면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부동산 계약하실 때도 사실 잔금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계약하실 때 확인을 좀 더 꼼꼼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 영상 보시면 네. 정리가 되시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그런 거래를 하시게 되면 네. 꼭 계약서 쓰기 전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상담을 받아 보시고 네.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세를 끼고 샀다가 전세가 나가고 내가 다시 들어가고 살고 막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 차이로 엄청 달라진 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폭탄 처리 마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